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청 온라인 정보와 교육에 오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이지 IT 전임 강사 나현선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스토리를 올리고 삭제하는 방법, 스토리를 보관하는 방법,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보안 및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정 탈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이나 앱스를 들어가셔서 인스타그램을 터치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실행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내가 쓴 글이나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쓴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스토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기능을 잘 화면에서 찾아보시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홈 화면에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라는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요. 팔로워들에게 공지할 내용이 있거나 강조하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가 새로운 신상품이나 어떠한 공지사항들을 올리고 싶을 때 이런 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스토리 기능은 게시물을 업로드한 지 24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 하루 동안 사용자들에게 내 팔로워들에게 오픈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화면에 상단을 보시면요. 내 스토리에서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 나와 있고요. 더하기 단추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저는 옆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내 거 스토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에 보시면 녹색 띠가 이렇게 있는 동그라미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가 올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친구가 24시간 안에 올린 스토리예요. 그리고 녹색으로 됐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 스토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먼저 선생님들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올리시면 스토리 글은 이 홈 화면에 이렇게 게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친구의 프로필 옆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 글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뉴스피드로 글을 올리게 되면 다른 글에 묻혀서 지나갈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상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도 금방 눈에 띄어서 오늘 무슨 소식 있나 하고 이렇게 금방 클릭을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 단추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 스토리 해서 더하기 표시가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면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카메라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 스토리 더하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내 스토리 더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당연히 메뉴 모양은 같습니다. 자, 터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요, 선생님들 이거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선생님들 얼굴이 나오게 카메라를 들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브 방송, 선생님들이 하는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 거를 선생님들 팔로우에게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팔로우들이 선생님의 방송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 라이브 방송용이고요. 저희는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시고요. 자, 이 단추를 눌러주시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영상이 찍힙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찍고 싶으시면 이거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가 동영상, 내가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서 아주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동영상을 꾹 눌러서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AA 만들기. 자, 한번 제가 터치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쌤도 같이 한번 터치해 보시죠. 자, AA 만들기를 하시면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넣는 겁니다. 아래쪽에 AA를 한번 터치하시고요. 자, 클릭하시면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팔로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뭐 어떤 문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쪽에 보시면 자, 선생님들 색상표 한번 눌러 보실까요? 자, 색상표 한번 눌러 보시면 한번 색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색상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 보시면 색상표가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이렇게 색이 바뀌고요. 자, 이쪽 위쪽에 있는 A에 더하기 표시가 두 개 붙어 있는 여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 하얀색 띠가 생기면서 안쪽에 있는 색깔이 텍스트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A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것은 글꼴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글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텍스트를 하나 넣어 주셨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분선처럼 보이는 이런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그려주시는 그냥 터치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자, 이쪽에서 펜을 자, 이렇게 또 이게 지금 펜 모양입니다, 선생님들. 위쪽에 있는 이것들이 다 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색상도 한번 바꿔보고요.
자, 이거는 약간 네온 효과가 있는 펜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글씨도 쓰시고 꾸미기도 하시고 가능하죠. 자, 체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하나의 내용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연습이어서 이것저것 한번 해봤는데요. 한 김에 선생님들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여기 보면 스티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터치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여기다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설문도 넣으실 수 있고요. 어떤 해시태그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언급을 자, 터치하시면 누군가를 소환할 수도 있어요. 사람 태그죠. 예 표시. 자, 위치를 태그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트도 한번 눌러보시면 하트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치도 옮기실 수 있고 자, 크기는 선생님들 손가락을 안쪽으로 드래그, 손가락 2개를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자, 들어간 스티커에 자,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는 거고요. 자, 당연히 삭제를 하실 때는 이 스티커는 자, 스티커를 꾹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휴지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들고 손으로 밀면서 휴지통으로 가져가면 이게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꾸며주셨어요. 자, 꾸며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토리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받는 사람이라고 있죠, 선생님들. 이 만들어진 스토리를 받는 사람에게 자, 전달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자, 스토리에 올리는데 내 스토리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 스토리에 선생님들이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 나를 팔로워하고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친한 친구라고 있죠? 친한 친구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내 팔로워들 중에서 친한 친구로 내가 등록한 사람만 선생님들의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팔로워 중에서 친한 친구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만 내 스토리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친한 친구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만들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자, 친한 친구 리스트에 추가. 자,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친한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서 친한 친구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 인스타를 하시다 보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선생님들을 팔로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친한 친구, 내가 아는 친구만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는 친한 친구에게만 공개를 한다는 거죠. 자,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이쪽에는 자, 보이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의 팔로워예요. 선생님들의 펜의 목록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저는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명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훨씬 이제 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늘어가면 여기에 리스트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 이름을 하셔도 되고요. 친구 이름 이렇게 있죠. 자, 아니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친구 이름이 아닌
계정 이름, 네, 사용자 이름, 네, 사용자 이름으로 검색해 주셔도 되고, 보통 근데 친구 이름, 우리 그냥 이름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자,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친구부터 추가를 하면 되십니다. 어디다 추가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 추가입니다. 자, 추가 터치. 자, 그러면 친한 친구로 설정이 됐어요. 별표가 있죠? 친한 친구가 됐다는 거고요. 자, 이 사람도 제가 친한 친구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두 명이 다 들어가서 자, 친한 친구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자, 삭제라는 거는 친한 친구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터치하시면 없어지죠. 별이 없어지는 거는 친한 친구 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추가 눌러주시고, 그럼 이 2명을 친한 친구 리스트에 넣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아래쪽에 리스트 만들기를 터치.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우리 스토리를 올리는 어떤 대상에게 내 스토리를 공개할지를 정하는 다시 메뉴로 돌아왔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저희는 내 스토리에다가 올리시면 자, 모든 친구가 볼 수 있고요. 친한 친구만 볼 수 있게 하려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저희는 선생님들 혹시 친한 친구 리스트를 못 만드셨다면 내 스토리에 공유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친한 친구 리스트가 있다 하면 자, 이쪽 공유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공유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그러면 네, 내 스토리에 아까는 이 녹색 띠가 없었는데요. 녹색 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 스토리에 새로운 스토리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스토리도 한번 다시 아까 저희가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터치해서 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자, 터치해 볼게요. 터치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쏙 들어가 버리죠. 네, 다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럼 위쪽에 보시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을 해줘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녹색 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선생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 봤다. 그랬더니 녹색 띠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의 새로운 스토리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프로필과 함께 녹색 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제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 해 보시면요. 네. 자, 이 친구도 친한 친구에게만 공개되도록 해놨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진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쪽 띠에서 보시면 살짝 표시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가 버리죠. 자,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스토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시간이 가야 그 다음 사진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이 화면을 터치하시면 다음 사진, 터치, 다음 사진, 네, 터치, 다음 사진.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빨리빨리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친구의 스토리를 확인했더니 어때요? 띠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쪽은 스토리가 올라오는 공간이다. 누군가 스토리를 올리면 표시되는 공간이고요. 새로운 스토리에는 항상 녹색 띠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토리를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서
스토리로 올리지 않고 특정 팔로워에게 전달해주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스토리 더하기 단추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더하기 단추가 없죠?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왼쪽에 있는 이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변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게 선생님들 휴대폰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다 터치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라이브는 라이브 방송이에요. 네, 스토리는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래서 스토리에 자, 갤러리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갤러리로 하게 되면 최근에 찍은 사진부터 과거의 사진 순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자, 갤러리 말고 앨범별로 보시려면 자, 갤러리를 터치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앨범별로 쭉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 내가 어떤 뭐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자, 그러면 이 갤러리 앨범에서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앨범에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갤러리에서 찾아주셔도 되고, 예, 선생님들이 찾고 싶은 곳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자, 이런 갤러리 한번 들어가서요. 자, 터치. 자, 길게 터치하시면 선생님들 여기에 숫자 1이 생기고요. 자, 여러 개를 올리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터치. 자, 뭐 터치. 터치.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진을 여러 개 선택을 하면 자, 선생님들께서 선택한 사진이 이 아래쪽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4개를 선택했네요. 자, 다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각각의 사진을 꾸밀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피 사진에 제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요. 자, 여기서 약간 색연필 느낌이 나는, 자, 다시 터치해서 색연필 느낌이 나는 것을 이용해서 자, 흰색으로 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그냥 꾸며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체크. 자, 사진 하나 끝났으면 체크. 뭐 굳이 꾸미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사진이 하나의 스토리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단추 누를게요. 다음.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 이제 스토리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2개는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내 스토리 하면 모든 팔로워들이 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고, 친한 친구 하면 그 팔로워 중에서 내가 친한 친구로 설정한 사람들만 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메시지, 자, 메시지 해서 스토리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보이시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보낼지를 이쪽 옆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 자, 이쪽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네, 이렇게 목록들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의, 네, 목록들이 나오죠? 자,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보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내기. 자, 그러면 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자, 완료 터치. 네.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시 다이렉트 메시지로 넘어왔는데요. 자, 뒤로 단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뒤로 해서 자, 홈으로 나왔습니다. 자, 홈으로 나왔고요. 자, 다이렉트 메시지를 자,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친구에게 DM으로 보낸 거고요.
자, 그러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다른 친구한테 보냈는데요. 자,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낸 친구의 계정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그 친구는 이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올렸던 친구의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친구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을 터치하시면 제가 올렸던 스토리가 보입니다.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찍었던 사진 스토리도 보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가 뒤로 단추 누르시면 선생님들 빠져나갑니다. 자, 스토리가 길어서 보기 싫다. 그러면 뒤로 단추 눌러주시면 빠져나가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거든요. 이 친구에게 아까 다이렉트 메시지로 스토리를 보냈죠? 네, 친구 관점이에요. 지금 친구 거 계정입니다. 자, 친구 계정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이렇게 일이 표시된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에게서 온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재생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자, 클릭하시면 다음 사진. 그래서 친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더 이상 이렇게 한 번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2번까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다시 한번 쭉 위에서부터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터치하시면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홈 화면에서 우리 이 카메라 모양으로 해서 사진을 바로 찍거나 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전송을 하시게 되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시게 되면 이 사진이 영원히 친구 다이렉트 메시지에 남는 게 아니고 2번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체 공개를 하거나 친한 친구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바로 찍어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토리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들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팔로워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도 24시간이 지나면 보실 수 없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내가 내 스토리에 들어간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스토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올리신 스토리 중에서 24시간이 되지 않은 스토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한꺼번에 스토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이 쭉 이어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이 조금 넘어서 보시면 이 스토리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24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이게 쭉쭉 가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스토리가 되면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자, 24시간 지워지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더보기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사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떤 사진이 저장이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이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사진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저장 터치. 네, 그리고 뒤로 단추, 자, 눌러가서 뒤로 단추 눌러서 네, 나가겠습니다. 스토리 화면에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들 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선생님들 프로필, 예, 프로필을 터치해서 방금 선생님들께서 스토리에서 만든 사진을 저장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터치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네,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거기 메뉴 중에서요. 자, 저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예, 보관으로 가겠습니다. 보관. 자, 내 프로필의 메뉴에서 보관으로 이동. 자, 보관. 자, 그러면 이쪽에 보관된 스토리라고 보이시죠? 혹시 여기가 보관된 스토리가 아니고, 네, 게시물 보관이라고 나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쪽에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하시면 이렇게 두 개 보이시죠? 보관된 스토리 하나, 게시물 보관 하나.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 보관된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보관된 스토리를 터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방금 저장하셨던 네, 스토리의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한꺼번에 다 저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내일 선생님들 스토리가 삭제가 돼도 예, 이렇게 사진으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터치하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옵니다. 다시 나오죠? 다시 스토리 기능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네. 자, 다시 뒤로 단추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뒤로 단추 들어가서요. 자, 다시 홈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홈 단추 클릭. 자, 그러면 자, 내 스토리가 지금 24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오늘 올린 스토리는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자, 내 스토리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한번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자, 그래서 터치하시고요. 자, 스토리가 24시간이 안 되기 전에 내가 이 스토리를 한번 삭제를 해보는 거죠. 자, 삭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점 3개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삭제라고 있죠, 선생님들? 네, 삭제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삭제하시겠어요? 자, 삭제. 자, 그러면 삭제는 선생님들 보고 계신 사진이 하나하나씩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삭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이 음식 사진을 삭제. 자, 되셨죠? 다시 한번 네, 삭제. 자, 삭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삭제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다 하셨고요. 자, 다시 뒤로 단추. 예, 그래서 이제 내 스토리에 가보시면 선생님들 사진이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뒤로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홈 화면으로 오셨고요. 내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스토리를 올리실 때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더보기 눌러서 사진 저장하셨잖아요. 이 작업을 매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선생님들 보관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자, 예전 스토리를 확인하실 때는 방금 전에 확인하셨던 내 프로필 터치하시고요. 자, 위쪽 메뉴에서 네, 보관에 가시면
기존에 있던 스토리를 대신 여기가 보관된 스토리로 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가 자, 내 홈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에도 보관함에 오시면 선생님들께서 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토리를 자, 또 중요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필을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프로필을 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스토리 하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 하이라이트라고 있고요. 좋아하는 스토리를 프로필에 보관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스토리 하이라이트에는 그 사라진 스토리를 다시 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나의 팔로워나 또는 누군가 선생님들 계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스토리를 자, 중요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올려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신규를 한번 터치해 보시고요. 자, 신규.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올렸던 스토리가 보관함에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 중에서 자, 선생님께서 자, 하이라이트로 남에게 계속 공개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터치 자, 하시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터치. 자, 제가 2개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면 네, 여기 하이라이트 이름을 자, 이게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가을날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완료 한번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완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스토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하이라이트에 들어온 스토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이라이트에 뭘 사용하시냐면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어떤 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목록 같은 거, 사진 그 제품의 그 전체적인 뭐 구성품 이런 것들을 이런 하이라이트에다가 올려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물로 올려놓는 것보다 하이라이트로 해놓으면 훨씬 더 제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여러 장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응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하고 삭제하고 내려간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표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스토리를 어떻게 응용하시면 좋으시냐면 아직은 뭐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가족 누군가 생일이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축하를 해주는 의미에서 이 스토리에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띄워 놓으시면 그런 것도 하나의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선생님들께서 뭐 축하받을 일이 있다든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다든지 또는 위로받고 싶다든지 그런 내용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요. 자, 스토리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의 스토리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뒤로 단추, 그래서 홈 화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기능은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선생님들 인스타그램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함은 나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명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종이로 프린트를 한다거나 진짜 개인 명함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인스타그램 명함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임 태그라고 합니다. 네임 태그. 자, 그러면 저희도 네임 태그를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 자, 끝에 보시면 우리 프로필 사진, 자, 프로필 사진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 자, 하시면요. 예, 여기, 예, 메뉴. 자, 메뉴가 여기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터치해 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QR 코드. 네, QR 코드. 자, 이게 네임 태그입니다. 그래서 QR 코드. 예전에는 네임 태그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QR 코드로 부릅니다. 자, QR 코드 터치하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QR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우리 QR 코드 리더기 있잖아요. QR 코드 리더기를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선생님들 인스타그램으로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자, 여기 색상을 눌러 보시면 자, 색상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모티콘. 네. 셀카 사진에서 선생님들 예,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선생님들 얼굴 쪽으로 하면 선생님들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자, 색상으로 해서 자, 하시는데 자, 색상 하신 다음에 예, 터치를 이렇게 예, 배경에다가 터치해 보시면 색상이 바뀝니다. 바뀌고요. 다시 한번 자,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웃는 이모티콘 나오잖아요. 자, 그냥 한번 터치 배경 그러면 이모티콘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 자,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다시 한번 터치해서 셀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약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네. 자, 여기 보시면 공유 있죠? 선생님들 공유. 자, 공유를, 네,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 카카오톡이라든지 예, 다이렉트 메시지 예, DM 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한번 보시면 예,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앱이 여러 개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받을 친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에게 선생님들 QR코드가 전송이 되었고요. 자, QR코드 아래쪽에 보시면 예, 선생님들 사용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혹시나 읽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선생님들 사용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선생님들 이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시면 선생님들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동명이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용자 이름은 고유한 거죠. 선생님들이 이거는 겹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자 아이디를 친구에게 알려주고 친구가 선생님들 사용자 아이디를 검색해서 선생님들을 금방 찾아서 팔로우 할 수 있는 예, 그런 QR코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2단계 인증을 거쳐서 약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보안 설정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뒤로 단추 터치하셔서요. 네, 뒤로 한번 다시. 자, 뒤로 단추 터치.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화면으로 오실 겁니다. 자, 우리 프로필 화면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프로필 화면이 아니다 그러면 예, 프로필 사진을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되셨으면 네, 여기 위쪽에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네,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자, 설정에서요. 자, 선생님들, 저희가 해킹을 당하지 않게, 자, 조금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자, 메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메뉴가 이쪽에 보이시는 보안이라는 메뉴입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 자, 보시면, 네.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 있고요. 로그인 활동, 어디에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 로그인 활동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사용 중, 1일 전 어디, 이렇게 영어로 지금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이 위치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지도가 나올 거고요. 자,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2단계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인증을 터치할게요. 자, 계정의 추가 보안 기능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2단계 인증은요, 인증 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 메시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증 앱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 앱은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권장해서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예, 저희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해서 한번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전화번호로 코드가 전송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적어 주실게요. 자, 적어 주셨으면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코드 번호 6자리가 전송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요. 다음. 그러면 2단계 인증이 설정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확인되지 않은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에서 로그인 할 때마다 로그인 코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컴퓨터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접속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디하고 비번만 치면 접속이 됐는데 2단계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전화번호로 인증 코드가 그때 다시 한번 올 거예요. 그거를 입력을 하셔야 정확하게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자, 완료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디로 한번 가보실 거냐면, 자, 지금 우리 설정의 보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뒤로 단축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공개 범위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 범위 터치. 자, 그러면 자, 이쪽에 보시면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댓글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댓글. 자, 그러면 댓글에 설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댓글을 허용할 사람 선택. 선생님들 글에 댓글을 허용할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댓글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차단할 사람을 선택. 자, 요거는 선생님들 팔로워 중에 조금 별로 이 사람은 나에게 댓글을 안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사용자 아이디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차단 명단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댓글은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그 댓글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은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글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댓글이.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해당 댓글을 볼 수 없고요.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쾌한 댓글 숨기기. 네, 불쾌한 댓글. 불쾌한 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서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그래서 댓글 숨기기.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꺼져 있으면요, 선생님들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자,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뒤로 단추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뒤로. 자, 이번에는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네, 공개 범위에서 자, 댓글, 특정 댓글 저희가 차단했고 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공개 범위.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계정 공개 범위. 자, 터치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공개 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 계정은 공개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면 기본 값이 공개 계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비공개 계정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께서 승인한 사람만 선생님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을 팔로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개 계정일 때는 아무나 우리를 팔로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팔로우해서 선생님들과 저의 글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 계정으로 해놓으면 누군가 나에게 팔로우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비공개 계정에서는. 그래서 내가 승인한 사람만 나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팔로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 계정에서 스님들 팔로워 많이 생기잖아요. 공개 계정이었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비공개 계정으로 바꾼 후에 선생님들에게 팔로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승인한 사람만 선생님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요거를 켜서 활성화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굳이 비공개 계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선생님 팔로우가 조금 많이 생기고 자,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팔로우가 조금 필요 없겠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를 비공개 계정 해주시면 되세요. 자, 비공개 계정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들 우리 프로필 들어가면 저희가 올렸던 이런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게시물 이런 것들이 다 비공개 계정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내가 승인한 사람들 팔로우 신청해서 내가 승인한 사람들만 이런 사진 동영상들을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공개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퇴하는 방법. 네, 선생님들 프로필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자, 프로필 화면 터치해 주시고요. 자, 여기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자, 가신 다음에 설정 들어갈게요. 설정. 자, 설정에 가셔서 자, 도움말로 들어가십니다. 도움말. 자, 도움말로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센터 들어가겠습니다. 고객센터. 자, 고객센터에 가시면요.
자, 이쪽에 작은 글씨들이 쭉 나오는데요. 계정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계정 관리 터치. 자, 이제 보시면 계정 삭제가 나오죠. 그래서 계정 삭제 눌러주시고요. 자, 계정 삭제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려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하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잠깐 동안 인스타그램 계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저희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려면 터치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삭제하지 말고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 아래쪽에 내리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1. 모바일 브라우저 또는 컴퓨터에서 계정 삭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링크가 걸려져 있네요. 자, 계정 삭제 페이지 터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왔는데, 자, 누구누구님, 자, 삭제하시려고 하니 아쉽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삭제하는 이유,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터치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없다 그러면 기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완료 터치하시겠습니다. 완료. 자, 그러면 자, 탈퇴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내 계정 영구 삭제. 자, 내 계정 영구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완전히 계정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정을 삭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선생님들 인스타그램 배우셨으니까 선생님들의 일상, 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인스타그램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